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회차에 두 소장님과 함께 이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트위터에 어떤 분이 제 팟캐스트 업로드 게시물에 다른 말 하나도 없이 그냥 시간만 딱 25분 16초 이렇게 딱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솔직히 몇 분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다 기억을 못하니까 다른 분들 팟캐스트 들을 때도 인상 깊은 부분을 그 시간 보이게 캡처를 해서 트위터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난 방송에 25분 16초가 뭐였나 하고 제 방송을 다시 켜봤어요. 근데 진짜 다시 들으면서 또 한 번 울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방송 25분 16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방송은 듣고 계실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공유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와! 자, 이제 지난 10월 첫째 주에 있었던 일부터 약 2주 동안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예, 지난주에 두 소장님이랑 방송을 하면서 제 일상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지난주에 내가 뭐 했지? 생각도 안 나요. 그 네이버 웹툰 불매하기 시작한 게 지난주였나 이번 주였나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네이버 웹툰 불매 중이다. 한남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집게소는 참으로 열심히 검열을 하다가 여성 혐오적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여성 혐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웹툰은 아무 문제 없다고 넘어가주는 네이버 웹툰. 참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네이버에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게 한참 재미있을 타이밍이어가지고 오늘도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참 안타깝게도 네이버가 현실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랑 그다음에 와이파이로 쓰고 있는 구 핸드폰 둘 다 네이버 웹툰 어플을 지웠어요. 약간 제가 예전에 레진 코믹스를 탈퇴하면서 삭제했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네이버에서 연재를 하고 계시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을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쓰라리지만 그 네이버 웹툰이 하는 꼴을 계속 보고 있자니 또 속이 너무 답답해져가지고 그냥 눈 질끈 감고 지워버렸고 일단은 네이버 웹툰 불매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방송에다가 대고 정신과에 가봐야지 라고 말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10월 첫 주에 지인이 알려준 병원에 초진 예약을 했어요. 엄청 유명한 병원이라고 듣긴 했는데 예약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12월까지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10월 첫째 주가 퐁당 휴일이었잖아요. 물론 쭉 다 출근을 하시거나 쭉 다 쉬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퐁당 휴일 그 앞뒤로만 예약이 가능한 날짜가 남아있더라. 그래가지고 너무 갑자기 예약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고민을 했는데 에이 그냥 하는 김에 하자. 지금 안 하면 또 영원히 안 한다. 지금까지 내가 미룬 게 몇 년인데 지금이 진짜 병원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빠르다 싶어도 지금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예약을 했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의 첫 정신과 그리고 첫 상담센터의 트라우마를 깰 수 있을 것인가. 두둥 혼자 이렇게 효과음을 넣어가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갔었는데요. 일단은 예약을 잡았고 예약 확인 문자가 왔어. 솔직히 2021년에 제가 처음으로 경산에서 정신과 예약을 했을 때에는 그냥 예약 확인용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쓰던 폰을 아직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제가 와이파이로 쓴다는 그 폰이 그때 쓰던 폰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그때 문자를 찾아보니까 예약 시간이랑 못 오면 자기들 곤란하니까 미리 연락해라. 이렇게 딱 한마디 써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그 문자를 받았을 때 기분은 좀 그랬어. 그래서인지 이번에 받은 문자는 조금 비교적 친절하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저는 잘 모르잖아요. 정신과의 시스템을. 그리고 특히 저처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게 제일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써 있어서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면 뭐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뭐 잊지 않고 방문하실 수 있게 미리 안내드립니다. 해서 쭉 해서 신분증 지참하시어 내용 부탁드립니다 하고 번호는 100% 예약 진료제의 뭐 어쩌저쩌저쩌 이렇게 해서 쭉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소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차, 뭐, 비용 무료입니다. 하고, 건물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등등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주차 안내도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는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진 시, 뭐, 전반적인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지, 어쩌고 저쩌고 상담 진행, 뭐, 진료 시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얼마. 그다음에 뭐 재진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설문지 상담, 그다음에 진료 시간, 그다음에 뭐 본인 부담금 얼마 해서 뭐 안내드린 진료비는 일반적인 금액이나 진료 후 처방되는 약물의 가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문자를 쭉 읽다 보니까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이거 좀 물어보고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 대한 안내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퇴근을 하고 가게 되면 예약 시간보다 좀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늦게 도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는 퇴근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갔지만 혹시나 뭐 집에 있다가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부담금, 그다음에 진료 시간 이런 것들을 대충이라도 좀 알려주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예약 날짜가 탁 다가왔고,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바로 갔어요. 정말 퐁당퐁당 출근을 하는데, 그렇게 출근을 하는 김에 병원까지 싹 다녀오자. 그래서 예약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뭐 QR코드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간단한 테스트 같은 거를 7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걸린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 모바일 테스트를 7개를 다 하고, 그리고 잠깐 또 기다리고 있다가 예약 시간 거의 딱 맞춰가지고 선생님을 보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제가 한 테스트 결과를 한쪽에다가 띄워놓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좀 해보시라 해서 제 얘기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평소에도 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제가 왜 정신과에 진료를 보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포인트가 뭔지를 좀 평소에 폰에다가 메모를 좀 해놨었던 거를 열어가지고 보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우울증이랑 ADHD 검사를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했고, 제가 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혼자 엄청 떠든 것 같은데 그거를 또 다 웃으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던 경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막 이렇게 계속 반대하는 말만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여기는 일단은 잘 들어준다. 뭐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맞장구도 쳐주고 그에 대해서 좀 연속성이 있는 질문을 계속 해준다. 근데 또 제가 경산병원에 갔을 때에는 너무 막 두서없이 혼자 막 주절주절, 그때는 진짜 이렇게 밝게 말하지도 못했어. 어쨌든 간에 그때 너무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왔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최대한 좀 정리를 잘 해가지고 말을 조리 있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조리 있게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메모를 한 것도 있기는 한데 결국 어쨌든 간에 그때랑 비슷하게 그냥 주절주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30분이 너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가지고 저는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하죠. 말은 제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는데 나 말고도 뒤에 예약해놓은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선생님이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충 정리를 해주신 거를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제가 우울증이 있는 건 맞대요. 근데 제가 이제 우울증 말고 ADHD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산만하거나 뭐 인지가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제가 ADHD라고 의심을 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말고 우울증을 한층 걷어내고 나서 검사를 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우울증과 함께 오는 증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울증을 약을 먹어서 조금 가라앉힌 다음에 지켜보자. 특히 이제 제가 되게 무기력이 심한 편이라 가지고 그런 거는 확실히 우울증하고 동반해 오는 증상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예약을 잡고 약을 받아서 나왔는데 와, 얘기 실컷 하고 막 이럴 때는 몰랐는데 나오니까 배가 고파요. 나 퇴근하고 바로 왔거든.
집에 가면 또 뭐 차리고 이럴 기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을 싹 둘러보는데 병원 근처에 조금 걷다 보니까 마포만두가 있길래 들어가가지고 만둣국을 한 그릇 깔끔하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병원 갔다 나오면서 바로 마포만두 가가지고 만둣국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인분께서 내가 아는 곳인 것 같던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막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충 설명하는 게 그냥 어렴풋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여기 진짜 유명한 데 맞나 봐 이러고 되게 웃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에 토요일에는 언니 네트워크 2024년 신입회원 OT에 다녀왔었고요. 예정에 없었던 추가 프로그램까지 참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석자들끼리도 굉장히 뭐 약간 분위기가 재밌어가지고 저희끼리 따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뭘 먹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짐송님이 방송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는 홍대 비비리에 가서 비빔밥도 아주 양껏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원래는 신입 OT가 끝나면 바로 4시쯤에 집에 귀가해가지고 쉬었어야 됐는데 그날 만났던 분이랑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다 놀고 헤어졌더니 거의 12시에 귀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합창 연습도 잘 하고 집에 와서 이제 간만에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놀다가 잤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어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좀 자고 나면 낫겠지 하고 다시 잠들었는데 월요일이니까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핑 돌면서 그대로 쓰러졌어. 근데 정신을 잃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눈을 뜨고 있는데 천장이 핑글핑글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그랗게 막 360도 회전 이게 아니라 천장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런 느낌으로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뭐 어지럽고 그런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서 예전에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현기증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라 가지고 뭐 여름에 되게 너무 더울 때 이럴 때 잠깐씩 현기증을 느끼기도 하고 뭐 예전에 엄마랑 목욕탕 갔다가 목욕탕에서 쓰러져가지고 그대로 이제 엎혀서 집에 온 적도 있고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조금 감당하기가 힘든 정도였어가지고 그대로 누워서 와, 나 진짜 죽나 싶은 거야. 진짜 심했어요. 근데 또 그 상황에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도 회사에 출근을 하려고 다시 일어나 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딱 그때가 회사 마감. 사실 이렇게 막 퐁당퐁당이고 휴일 가운데 막 껴있고 이러면 사람들은 붙여가지고 연차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팀은 마감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연차를 못 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출근을 안 하면 이게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야. 근데 또 사실 나 왠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무단결근을 하잖아? 그러면 그 회사에 영영 다시 안 나갈 것 같은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2달만 더 다니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라는 생각이 교차하면서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책상 앞에 일어나 앉았어.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정신이 좀 돌아올 때까지 앉아있다가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세수라도 하려고 세면대에 고개를 숙였는데 바로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옆에 변기에 주저앉았어. 도저히 출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감이고 뭐고 내가 곧 죽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책상에 앉아가지고 토할 것 같은 입을 틀어막고 회사 그룹웨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당일 연차를 썼어요. 그나마 우리 회사가 당일 연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다행이었는데 당일 연차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다면 저는 뭐 출근하는 지하철이나 조금 더 버텼다면 예전처럼 회사에 가서 쓰러지는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생겼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연차가 9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연말에 연차 정산이 되잖아요. 근데 연말이 지금 길어야 10, 11, 12 석 달 남았는데 연차가 9개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많이 남아 있는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회사에서는 연말까지 연차를 다 써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데 저는 딱히 뭐 쓸 일도 없고 사실 저는 연말에 합창 공연 앞뒤로
연차를 조금 많이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남겨놓은 것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말고는 그냥 중간중간 쉬고 싶을 때 써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뜬금없이 이렇게 아파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차를 쓰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정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날은 정말 농담이 아니라 연차 쓰고 바로 뒤집어져가지고 이불 속에서 밤늦게까지 안 나왔어요. 그날은 목이 마르면 물 마시러 일어나긴 했는데 물도 많이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저 원래 물 한 잔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갈 느낌조차 안 나게 물을 먹고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갈 일도 없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진짜 누워 있었어요. 근데 누워서 트위터하고 근데 정말 내가 곧 죽어도 트위터는 하더라.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나 죽겠다고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아픈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전날 자기 직전까지만 해도 너무 쌩쌩했거든. 근데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전날 먹은 배달 음식이 탈이 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에는 생각만 그렇게 했고 나중에 제가 좀 괜찮아져서 한 3, 4일 지나가지고 그 먹다 남긴 음식을 치워야 돼가지고 그 배달 음식 뚜껑을 열어봤거든요. 근데 닭고기가 안 익어서 빨갛더라고요. 이게 양념 때문에 빨간 게 아니라 살이 그냥 빨간 거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배고프다고 막 허겁지겁 먹었던 거야. 이게 덜 익은지도 모르고. 어쨌든 3, 4일 지나가지고 그 음식이 덜 익은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음식에 문제가 있었긴 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엄마 집에 살 때에는 제가 좀 두통이 항상 좀 심한 편이었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머리 아파 막 이러면은 엄마가 뭐 어떻게 아프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앞뒤 없이 바로 제 손가락을 실에 꽁꽁 묶어서 바늘로 따줬었거든요. 그럼 희한하게 두통이 싹 나았어. 엄마가 니 또 뭐 먹고 얹혔노? 이러면서 약간 핀잔을 주고 그랬었는데 나는 내 손을 못 딴단 말이야. 엄마가 따주면 바로 낫지만 난 내 손을 못 따기 때문에 그냥 집에 상비되어 있는 소화제를 하나 먹어봤고 근데 당일에는 사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팠거든요. 그래서 좀 누워있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은 내가 주말에 날이 추운데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오랫동안 바깥에서 너무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나. 그 토요일에 신입 OT 끝나고 거기서 만난 친구랑 보라매 공원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한 2~3시간을 계속 떠들었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그날 사실 추운 느낌은 좀 있었는데 이게 몸살이 될 줄은 몰랐지.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타이레놀 하나 먹었어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으면 일단 두통은 가라앉으니까 이 어지러운 것도 좀 낫겠거니 하고 먹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틀 3일째까지 소화제나 타이레놀의 효과가 그렇게 막 되게 빛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3일 동안 계속 아팠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이에요. 제가 경산에서 받아온 정신과 약을 먹고 토한 이후로 정신과에도 가지 않고 정신과 약도 먹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조금 두려워서 약을 좀 적은 용량으로 받아왔는데 근데 정말 참 타이밍이 정신과 약을 먹은 지 4일 딱 지난 시점이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이런 이유가 혹시 약 때문은 아닌가. 근데 사실 너무 복합적인 거예요. 음식이 탈이 났을 수도 있고 찬바람을 맞아서 몸살이 난 걸 수도 있고 정신과 약이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내가 모르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상상은 다 해봤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가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모두 합쳐져서 몸이 좀 쉬라고 약간 경고를 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국 제가 이렇게 요상한 상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필 제가 이렇게 어지럼증을 너무 많이 막 느끼고 있었을 때 친구 중에 이석증 때문에 어지럼증을 느껴서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장염에 걸렸는데 며칠째 안 낫고 있다 이런 친구도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아팠던 3일 동안 계속 생각했어. 그리고 정신과 약도 결국은 그 초반에 먹었던 4일치까지만 먹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무서워서 더 못 먹겠더라고. 여튼 그렇게 월요일에는 물만 몇 모금 마시고 그 고체로 된 음식은 토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못 먹었는데 이상하게 첫날은 배가 안 고팠어. 몸이 진짜 안 좋으니까 이게 배고픈 생각도 안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루 정도는 급하게 연차를 내고 집에서 그냥 쉬었는데 나 대신에 일을 해준 팀원분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화요일에는 출근을 해야겠는 거야. 사실 월요일에 잠들기 전까지도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눈앞이 핑핑 돌고 어지러우면 또 연차를 하루 더 써야 하나. 근데 이번 주는 수요일이 또 한글날 공휴일이라 가지고 그렇게 되면 너무 연달아 쉬는데 이 마감을 어떻게 하지? 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이 울렁거리는 건 여전해요. 근데 전날보다 눈앞이 핑 도는 거는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어섰을 때 어지러운 거는 좀 덜한 거야.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나아져야 된다고 억지로 뇌에 힘을 좀 줬나 봐요. 출근해야 된다. 근데 뭐 내가 괜찮고 싶다고 괜찮아지는 건 아닌데 여튼 일어났어.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의지의 한국인이지. 미친 한국 마인드.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일어났으니까 세수해야지. 근데 전날처럼 허리를 숙였을 때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세수만 잠깐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머리도 감았어. 그래서 머리만 감고 얼른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대신에 일을 해준 팀원분한테는 고맙다 얘기도 하고 지금 상태가 조금 어떠어떠하다라고 얘기도 했고 최근에 좀 사이가 더 안 좋아졌었던 동기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동기가 먼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그냥 다 받아주는 편이라 가지고 막 이제 싸울 힘도 약간 싸움도 기력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기력 없는 김에 그냥 몇 마디 이렇게 부드러운 대화? 대화라기에는 그냥 일 얘기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말도 몇 마디 하긴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괜찮냐고 묻길래 저 말할 때마다 토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하루를 꼬박 굶고 출근을 했기 때문에 자극적이거나 좀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음식은 좀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시장에서 바나나 한 송이를 사가지고 출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점심때 다른 거는 못 먹고 바나나를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밥 대신에 바나나를 먹을 것 같으면 사실 16개 한 송이를 다 먹었어야 되는데 한 3개, 4개까지 먹고 나니까 여기서 더 먹으면 진짜 토할 수도 있겠다. 사실 나는 배가 계속 고팠는데 더 먹으면 토할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이제 멈췄어요. 근데 웃긴 거는 월요일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진짜 땡기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았는데 바나나 몇 개를 먹고 나니까 이제야 배가 고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그 음식의 부스터는 음식이라고 쭉 안 먹으면 괜찮은데 뭐 하나 들어가면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배가 고팠지만 오늘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내일은 또 쉰다 라는 생각으로 마감을 열심히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연차 쓰고 집에서 쉬었고 화요일에는 억지로 출근해서 일했고 수요일에는 한글날이어서 또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는데 그렇게 월, 화, 수 3일 동안은 진짜 너무 어지럽고 힘들었어요. 3일 동안은 밥도 아예 못 먹었고 집에 냉장고에 있던 과일이랑 물만 조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그나마 좀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회사에 출근해서도 말을 하면 토할 것 같아가지고 말은 좀 잘 안 했고 말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말을 빨리 하고 입을 틀어 막았어. 안 그러면 진짜 회사에서 못 볼 걸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토할 것 같으면 화장실로 바로 갔는데 정작 또 화장실에 가니까 시원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목요일에는 샐러드 집에 가가지고 부드러운 달걀 샐러드? 그런 거랑 단호박죽 시켜가지고 먹었고 뭐 집에 와서도 배달죽 같은 거 좀 먹었어요. 이제 진짜 아파서 어지럽고 이거보다도 안 먹으니까 음식이 부족해서 팔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밥심으로 사는 히미스타가 밥을 3일 동안 굶었다. 이게 곧 죽겠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금요일에는
오랜만에 이제 저희 팀 외식하는 날이기도 하고 해서 밥을 좀 먹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정신력과 체력이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그 채식주의자를 쓰신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또 그 얘기하느라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걸 잠깐 잊고 그 즐거움을 굉장히 만끽을 했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나한테 직접적으로 뭐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대가 없이 이렇게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조금 봤는데 예전에 이제 대구에서 제가 그때 백수였을 때 그냥 심심하면 도서관에 가서 아무 책이나 빼들고 이렇게 뭐 조금씩 읽다 오거나 그런 취미가 좀 있었는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채식주의자가 조금 읽고 싶어가지고 잠깐 읽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독서를 좀 진득하게는 못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책을 읽고 싶은 거를 한 몇 권씩 꺼내놓고 그 책을 한 장, 두 장씩 이렇게 병렬 독서를 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엄청 조금씩 읽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도 많이는 못 읽었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읽는 것 치고는 좀 많이 읽은 것 같아. 평소에 저라면 한 장, 두 장? 진짜 많이 읽으면 뭐 한 서너 장? 이렇게 읽는데 그래도 채식주의자는 제가 한 파트 정도는 읽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읽긴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조금 읽다가 나왔었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은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제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을 원서로 읽어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한강 작가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축하드리는 마음과 좀 상반되게 성범죄 남자 작가를 갖다 붙일 때에는 그렇게 좋은 노벨상이라고 떠들어대더니 참 페미니스트 여성 작가가 상을 받으니까 노벨 문학상 그거 별거 아니다 하고 입장을 바꿔버리는 한남들 태도 굉장히 잘 봤고요. 그렇게 또 목요일 밤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뭐 카톡이랑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수다를 떨고 놀다가 금요일에 회사 마감을 어떻게 다 했습니다. 네, 오늘이죠. 진짜 오늘은 저만 정신없는 게 아니라 저는 아프면서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고 나머지 두 분도 세 명이서 담당이 바뀌고 하는 첫 마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담당 업무가 좀 정착이 안 된 상태로 세 명이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자기 담당 거를 다 끝내도 남은 사람 거를 막 도와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셋 다 정신없었고 그래서 저는 안 먹던 커피를 좀 먹었더니 그 커피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진짜 커피를 저의 스스로의 의지로 한 달에 한 잔 먹을까 말까 진짜 1년에 한 잔 먹을까 말까 하는데 늘 항상 언제나 차 종류나 에이드 종류 이런 걸 먹다가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틸려고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큐브 라떼? 맞나? 하여튼 그것도 어쨌든 믹스 커피잖아요. 달달한 거. 완전 생 아메리카노도 아닌데 그거를 한 잔 쭉 빨아 당겼더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술, 담배, 커피를 다 안 하는데 안 하는 거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약간 한 수요일쯤에 느꼈던 어지러움이 막 다시 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과 모레의 일정까지 미리 브리핑을 하자면 토요일인 내일은 그 지난달에 왜 9월에 어로드 커피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10월에 어로드 커피 모임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는 합창 연습이 있습니다. 이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합창 연습 얘기를 매주 들으셔가지고 이제 좀 지겨우실까요? 하지만 이번 주 합창 연습은 합창 공연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돼가지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일찍 갈 예정이고 근데 지난주에 합창 연습에 갔을 때 저희 합창 단원을 제외하고 참관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본 분이신데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연습만 하고 올라 그랬는데 제가 또 이 성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분께 또 말을 건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귀가하시는 지하철 방향이 저랑 같은 구간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가는 동안에 재밌게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제가 사실은 일본어로 대화를 좀 했어야 저의 일본어 이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일본어를 다 까먹어가지고 문장으로는 말을 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국어를 되게 잘하셨어요. 사실 그분이 한국어를 좀 못하셨으면 제가 일본어를 억지로도 했을 텐데 한국어를 너무 한국인처럼 하셔가지고 제가 일본어를 할 생각이 좀 별로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제가 말을 하다가 한국어로 표현이 조금 덜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1어로 잠깐씩 섞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일본어를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분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마도 연습에 참관을 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회의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번 주에도 만약에 참관을 하러 오시게 되면 왠지 또 저의 이 수다 본능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속이 좀 괜찮아졌으니까 좀 밥을 잘 챙겨 먹고 연습도 재미있게 하고 올게요. 정말 최근에는 방송 끄트머리를 맨날 연습하고 올게요 이렇게 끝낸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거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좀 인사가 되는 것 같아요. 연습 재밌게 갔다 올게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방송 녹음하기 직전에 트위터에서 뭐가 알람이 와가지고 봤는데 제가 일상계로 쓰는 히미스타 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주의 계정으로 쓰는 계정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일부러 막 숨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히미스타 계정에서 나 분명히 내 일상이랑 취향 계정인데 여성주의 얘기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피로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성주의 계정을 따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제가 여성주의 계정에서 엄청 자주 보는 그렇지만 제가 팔로잉은 하고 있지 않는 여성주의 계정이 하나 있는데 그 계정이 분명히 제가 여성주의 계정에서 본 분인데 그분이 제 히미스타 계정에서 제가 두 소장님하고 같이 녹음을 했던 날 에피소드를 그 트위터에 올린 그거를 좋아요 리트윗을 해주셨더라고요. 나 순간적으로 계정을 착각할 뻔했잖아. 뭐지?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RT를 해주셨길래 이분이 내 계정을 어떻게 알고 그 RT를 했을까라고 하고 그분 계정에 들어가 봤는데 두 소장님이랑 팔로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소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처럼 이 인연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마지막 인사를 하다가 내가 중간 멘트를 넣어버리면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들어갈 타이밍이 너무 애매해. 어쨌든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